그룹명 에이티즈, 티네이저 지에서 비롯하였으며 10대들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이티즈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정말 데뷔 전부터 영화 속 한 페이지 같은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꿈을 향해 달리던 8명은 결국 에이티즈라는 하나의 팀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에이티즈의 데뷔 비하인드 함께 알아볼까요? 오디션 없이 발탁된 KQ 1호 연습생, 에이티즈의 리더이자 메인 래퍼로 알려진 홍중은 랩은 물론 작사, 작곡까지 참여하며 팀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홍중의 시작은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당시 에이티즈의 소속사 KQ 엔터테인먼트에는 지금처럼 연습생을 뽑는 오디션 자체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KQ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고 싶었던 홍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곡을 CD에 담아 편지와 함께 KQ 엔터테인먼트로 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 알고 보니 홍중이 보낸 CD는 회사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약 1년 뒤 사무실을 이전하며 짐을 정리하던 중에야 발견됐는데요. 그제야 홍중에게 연락한 회사는 아직도 음악을 하고 있는지 연습생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 물었고 그렇게 홍중은 KQ의 첫 번째 연습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홍중은 윤호가 들어오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홀로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6개월 정도면 데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연습생이 들어오지 않자 연습실이 8개 정도 있으니 혹시 각자 따로 연습하고 있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시기 홍중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에이티즈의 음악을 함께 만들어온 프로듀서 이든인데요. 당시 이든은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 달갑지만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중이 직접 만든 곡을 들고 찾아왔을 때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홍중에게 작곡 관련 용어 200개를 다음 날까지 모두 외워오라는 과제를 내주면서 홍중이 스스로 음악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죠. 하지만 홍중은 잠까지 줄여가며 정말 200개를 전부 외워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든의 생각도 달라졌고 그렇게 홍중은 이든의 첫 제자가 됐죠. 사실 지금의 홍중만 보면 처음부터 모든 걸 잘했을 것 같지만 연습생 시절에는 스스로 음치, 박치, 몸치였다고 말했을 정도로 노래와 춤 모두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잠까지 줄여가며 매일같이 연습했고 결국 자신의 가능성을 실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친구가 같은 멤버로 데뷔할 확률, 홍중의 뒤를 이어 KQ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온 멤버는 윤호였습니다. 그런데 윤호가 입사하게 된 과정에는 또 다른 멤버가 얽혀 있었는데요. 바로 민기입니다. 윤호와 민기는 데뷔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댄스 아카데미였습니다. 당시 같은 아카데미에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춤을 배우고 있던 두 사람. 윤호는 광주에서, 민기는 인천에서 연습하고 있어 접점이 없는 두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학원 원장님이 실력 있는 학생들로 댄스 크루를 만들기 위해 각 지점에서 춤을 제일 잘 추던 두 사람을 서로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윤호는 예고 입시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춤을 배우고 있었고 민기 역시 댄서 출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춤에 관심을 갖게 돼 중학생 때부터 댄서들과 함께 올드스쿨 장르를 추며 춤에 푹 빠져 있었죠. 결국 실제로 댄스 크루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춤을 계기로 친해진 두 사람은 이후에도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친구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와 민기는 서로 다음날 오디션을 보러 간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느 회사인지도 모른 채 잘 보고 오라며 응원해준 두 사람. 다음날 오디션장에 도착한 윤호와 민기는 서로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 보러 온 오디션이 똑같은 KQ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오디션에 합격했는데요. 윤호가 먼저 홍중의 뒤를 이어 KQ에 입사했고 이후 민기까지 합류하면서 조금씩 지금의 에이티즈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상. 데뷔 전부터 남다른 비주얼로 주목받았고 데뷔 후에는 신이 내린 비주얼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멤버, 바로 에이티즈의 여상인데요. 비스트 선배님의 무대를 보고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인 어머니 밑에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공부해왔고 실제로 성적도 좋은 편이었던 만큼 여상의 아버지는 여상이 계속 공부하기를 바랐는데요. 심지어 어린 시절 함께 음악방송을 보던 중 여상이 자신의 꿈을 말하기도 전에 아이돌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가수의 꿈이 확고했던 여상은 결국 아버지에게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아버지는 그런 여상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꿈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기 위해 정말 집을 나가
무려 3에서 4일을 버티며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한 가지 조건 아래 꿈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됐죠. 바로 자사고에 입학하는 것. 이후 여상은 실제로 자사고에 진학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학교 생활과 연습을 동시에 해내는 일이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음악을 배울 시간조차 부족하자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의 꿈을 밝히고 음악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상을 본 음악학원 원장 선생님은 바로 오디션에 도전해볼 것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여상은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부모님과 약속했던 공부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까지 연습한 다음 날에는 등굣길 어머니의 차 안에서 아침을 먹으며 숙제를 했고 동창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학교 생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끝내 자사고를 졸업하고 가수의 꿈까지 이루게 됐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훗날 에이티즈의 또 다른 멤버가 될 한 사람과도 만나게 되는데요. KQ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기 전 빅히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던 여상. 바로 이곳에서 동갑내기 연습생이었던 우영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망해도 너랑 망할 거고 성공해도 너랑 성공하고 싶어. 여상과 우영은 빅히트 연습생 시절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99년생이었던 두 사람은 연습생 생활을 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는데요. 언젠가는 꼭 같은 무대에 서고 같이 콘서트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을 정도로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졌죠. 하지만 이후 여상이 빅히트를 나와 KQ 엔터테인먼트로 회사를 옮기게 됐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우영 역시 절친이었던 여상을 따라 KQ 엔터테인먼트로 향했고 에이티즈의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게 됐죠. 당시 여상이 왜 너까지 회사를 나왔냐고 묻자 우영이 남긴 말은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데요. 망해도 너랑 망할 거고 성공해도 너랑 성공하고 싶다. 말 그대로 여상 한 명만 보고 KQ 엔터테인먼트로 향한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같은 회사에서 데뷔를 준비하게 된 두 사람. 그런데 의외로 우정에도 한 차례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먼저 들어와 있던 여상은 우영이 다른 멤버들과 친해지길 바라며 일부러 조금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몰랐던 우영은 나만 널 좋아하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털어놨고 그제야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오해를 풀게 됐죠. 세산의 꿈! 지금은 뛰어난 보컬 실력은 물론 파워풀한 퍼포먼스 그리고 독보적인 표정 연기까지 무대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산.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산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콘서트를 자주 다녔다고 전했는데요. 수많은 관객 앞에서 무대를 펼치는 가수들의 모습을 보던 어느 날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곳에서 가수라는 꿈을 찾게 됐다고 말했죠. 그렇게 꿈을 따라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산.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연습생 초반에는 춤을 거의 배워본 적이 없었던 만큼 댄스 부문에서 항상 꼴찌였다고 말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진 시기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산은 여기서 포기하는 대신 언젠가는 자신도 1등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2시간 먼저 회사에 나와 연습하고 기본기 연습에만 12시간을 쏟을 정도로 말 그대로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산을 만든 건 혼자만의 노력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춤 때문에 자주 꾸중을 듣던 산의 곁에는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준 멤버가 있었는데요. 바로 민기와 윤호였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에도 산과 함께 남아 춤을 가르쳐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산의 성장을 함께 도왔다고 하죠. 그 결과 지금은 오히려 에이티즈의 퍼포먼스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멤버가 된 산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산에게는 데뷔 전부터 에이티즈 멤버들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산은 학창시절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연준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상과 우영 역시 빅히트 연습생 시절 연준과 함께 연습생 생활을 했었죠. 결국 에이티즈라는 그룹으로 만나기 전부터 이미 친구의 친구로 연결돼 있었던 셈이죠. 래퍼를 꿈꿨던 성화의 반전 데뷔 스토리. 에이티즈의 맏형 성화는 지금은 보컬 멤버로 활약하고 있지만 사실 데뷔 전까지만 해도 래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성화가 본격적으로 춤을 시작한 건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당시 아는 형의 권유로 댄스 동아리 오디션을 보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춤을 배운 적도 없었던 성화는 영상을 보며 독학으로 춤을 익혔고 진주 명신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딜레당트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밴드부 무대에 대타로 서는 등 바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러 행사와 공연에 참여하며 무대에 서는 재미에 빠진 성화는 점점 가수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수를 향한 길은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오디션에 도전했지만 계속해서 탈락했고 나이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성화는 쉽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까지 오가며 춤을 배우고 방학에는 서울에 머물며 하루 종일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마지막까지 꿈을 놓지 않았죠. 그렇게 수능을 마친 성화는 KQ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당시 래퍼를 꿈꿨던 성화는 랩을 준비해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랩을 들은 관계자는 뜻밖에도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냐고 제안했는데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위너의 공허해를 부른 성화는 결국 KQ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합격하게 됐습니다. 래퍼를 꿈꾸던 소년이 훗날 에이티즈의 보컬 멤버로 데뷔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소름 돋는 인연도 숨어 있습니다. 과거 성화가 힘들어하던 시절, 댄스 아카데미 원장님은 성화와 같은 나이에 춤을 시작했지만 매일 연습실 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연습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성화를 격려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학생이 바로 홍중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조차 모르던 시절, 성화는 홍중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꿈을 붙잡았고 결국 두 사람은 같은 팀의 맏형과 리더로 만나게 된 거죠. 누구보다 일찍 시작한 막내 종호, 에이티즈의 막내이자 메인 보컬인 종호. 팀에서는 막내지만 사실 누구보다 긴 연습생 생활을 거친 멤버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데뷔까지 약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온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종호는 연습생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이돌을 그만두려고 숙소에서 짐을 싸서 나온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럼에도 다시 꿈을 붙잡았고 결국 에이티즈의 막내로 데뷔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의 종호만 알고 있다면 의외일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뷔 전에는 보컬뿐만 아니라 춤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데뷔조가 정해지기 전까지 댄스 우등반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말 평가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둘 정도로 남다른 실력을 보여줬다고 하죠. 그런데 종호에게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컬이었는데요. 결국 데뷔 후에는 에이티즈의 메인 보컬을 맡게 됐고 격렬한 퍼포먼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와 시원한 고음을 보여주며 팀의 목소리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막내지만 누구보다 일찍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한때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순간까지 지나 결국 에이티즈의 메인 보컬이 된 종호. 그리고 이렇게 8멤버의 이야기를 모두 돌아보면 지금의 에이티즈가 만들어진 과정 역시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다시 일어난 끝에 결국 에이티즈라는 하나의 팀으로 만나게 된 8명.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잇따라 오르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했는데요. 어쩌면 지금의 에이티즈를 만든 건 데뷔 전부터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8멤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 외에도 에이티즈에 대한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